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국경지대에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50개가 넘는 전술부대로 구성되었고 10만 명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땅이 얼어붙고 진흙이 충분히 굳은 1월 중순쯤을 러시아의 침공 시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나토와 러시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무력 충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은 2차 대전에 책임을 지게 되며 동독과 서독으로 거의 반세기가량 갈라져 있게 되었습니다. 서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 동쪽은 그에 대응하는 소련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런데 소련의 힘이 점점 쇠약해지고 동서독의 경제 격차가 벌어지면서 동독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 둘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1990년에 붕괴하죠. 한편 소련은 둘의 통일을 막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앞날만을 걱정하기 바빴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세력과 협정 하나를 체결하는데요. 바로 독일 통일 협정이었죠.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을 철수시키고 소련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 함께 독일 통일을 완료시키는 협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련은 나토와 구두 약속을 맺게 됩니다. 통일 독일 너머로 더 이상 나토의 세력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소련이 붕괴했으며 그 뒤를 러시아라는 국가가 이어가게 됩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기존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수많은 나라가 떨어져 나왔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세력도 점점 약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소련의 후예답게 강력하긴 했지만 미국과 견주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으며 나토 가입국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1999년 독일의 동쪽에 위치한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했고 2004년엔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합류했고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마주하는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나토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2004년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완충지대가 완전히 사라졌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엔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2017년엔 몬테네그로, 2019년엔 북마케도니아가 나토에 가입합니다. 유럽의 중립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나토에 가입했으며 여기엔 상당수의 옛 소련 국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 소련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키예프를 수도로 두고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고 논의 중인 단계였죠. 러시아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제야 러시아는 강력한 수준으로 나토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러시아는 이 밖에도 정말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이고 있었는데 나토 가입국이 늘어난다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국가들엔 미국의 무기들이 배치된다는 사실도 큰 불만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는 러시아의 미사일을 방어할 방어 시스템이 구축됐고 러시아를 직접 공격할 미사일도 상당수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앞바다까지 친히 찾아와주는 미 해군의 함정들에는 마크 41이라는 수직 발사기가 있는데 여기엔 토마호크 미사일, 시스페로 미사일, SM-2, SM-3 등 각종 미사일이 탑재되어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미군 무기가 배치된다면 10분 내로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는 여간 심기가 불편한 게 아니겠죠. 특히 흑해에도 수많은 나토 가입국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안방과도 같은 흑해에서도 나토 해군의 수많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영국 해군의 HMS 디펜더호는 흑해 내에서 러시아 영해를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는 극대노하며 공군을 투입하고 HMS 디펜더호 근처로 폭탄을 발사하면서 방어했습니다. 또 근처에서 미군 P-8 초계기와 러시아의 수호이 35가 초근접 비행을 실시하면서 사고가 일어날 뻔한 상황도 여러 번 발생했죠. 이런 나토의 연합훈련과 군사활동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바로 붙어있는 발트 3국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는 1000명에 달하는 나토 지상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해와 발티해가 완전히 나토 국가에 붙잡혀 있으니 러시아는 북대서양 쪽으로 함정을 보내는 것조차 신경 쓰이는 상황이 되었죠. 이렇듯 러시아의 속을 뒤집는 수많은 상황들이 겹쳐갔고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만은 절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국경 근처로 10만에 달하는 병력이 몰려왔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세가 진행되면
러시아는 약 17만의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죠. 이 17만 명이라는 규모는 절대 적은 수가 아닌데요. 대한민국 국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것도 일반 군이 아닌 러시아의 정예 병력이 투입될 예정으로 아마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된 방어도 수행하지 못하고 짓밟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나토에 가입해서 미국 편에 붙어야 할지 아니면 중립을 선언해야 할지 참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돈바스 전쟁과 비핵화 과정 때문으로 우선 돈바스 전쟁은 칠러 성향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전쟁입니다. 두 세력이 돈바스 지역에서 싸우고 있죠. 이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해 러시아에 편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 전쟁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작전 중 러시아 국적의 사람이 죽기도 했고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병력과 무기를 지원해 우크라이나를 힘들게 만들었죠. 당연한 말이지만 러시아는 이런 지원을 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부대 마크를 다 떼어버린 러시아 병력을 투입하고 시치미를 딱 떼고 있습니다. 그러다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에게 포로로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러시아 부대 소속이라며 자백하는 영상도 뿌려졌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많은 경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대신 여기에서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남게 된 수많은 핵무기들을 폐기하는 것이 그 조건이었죠. 물론 우크라이나에 있는 소련의 핵무기는 발사 장비들이 러시아에 있어 실제 사용은 조금 어렵지만 사실 발사 장비를 만드는 게 핵을 만드는 것보단 훨씬 쉽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런 위협을 뿌리 뽑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통해 핵무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러시아를 상대로 자신을 지킬 카드를 잃어버린 것으로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 먹기 좋은 떡일 뿐입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뺏기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우크라이나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면 자국을 지킬 힘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하지 않았으니 큰 전쟁으로 확전될 여지가 없지 않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가 무력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면 자신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의 화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군대를 보내는 것은 물론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미국이 여기서 말한 경제 제재란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러시아의 가스관을 잠가 가스를 못 팔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러시아는 전쟁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원 수출도 막혀버리니 다시 큰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영국도 한술 더 얹으며 동조했습니다. 우리 영국도 러시아의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난다면 군사적 행동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U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적 침략은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의 행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력한 군사 대응으로 러시아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것임이 엿보입니다. 다들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반발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과거부터 러시아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2014년에 푸틴이 언급한 말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만약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2주 안에 러시아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나토의 동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11월 30일 푸틴이 말한 내용을 보면 그 의지가 어떤지 알 수 있죠. 나토의 동진은 우리 러시아에게 명백한 위협이며 우리의 설득과 요구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상 우리의 답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입니다. 우리를 위협한 만큼 러시아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악화되었을까요? 미국은 러시아가 무력을 통해 유럽을 공격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미국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그 누구 하나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갈등의 해결법이 전쟁이 아닌 외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의 외교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죠. 만약 이렇게 전쟁이 발발한다면 바이든도 푸틴도 죽지 않습니다. 미군과 러시아군 그리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이들이 원만한 외교적 해결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무력 충돌 사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